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절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이 속담들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말을 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말을 필요할 때 잘해서 성공한 주부의 이야기를 담은 연봉 3억 주부가 알려주는 영업의 비밀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봉 3억 주부가 알려주는 영업의 비밀은 평범한 주부에서 연봉 3억의 성공한 사업가가 된 최선옥 대표가 자신의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고객에게 거절만 당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고 최고의 성공 영업 비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최선옥 대표는 평범한 주부를 연봉 3억으로 만들어준 영업 비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배워야 한다. 배움을 토대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고 당신만의 성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다. 라고요. 저자는 20년 동안 사용했던 고객과의 화법을 전부 버리고 다시 연구를 했고 새로운 대화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뒤집고 만들고 엎고 또 만들고. 이 책에는 저자가 연구한 대화법과 영업 비법, 20년 동안 실패하고 성공했던 사례들과 노하우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연봉 3억을 벌기까지 그 특별한 비밀을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모르면 계약은 실패한다. 옷장에 옷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 강의 때 입을 옷이 마땅찮아 가까운 아울렛 쇼핑몰에 들렀다. 바지에 티를 대충 걸쳐 입고 옷 구경을 다녔다. 집에서 입던 편안한 차림이었다. 패션 감각이 없는 나는 가장 선호하는 옷이 원피스다. 아래 위로 신경 써서 맞춰 입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어느 매장에 들어섰다. 그 주인은 나를 아래 위로 쳐다보더니 편안하게 입을 평상복을 꺼내서 권해줬다. 이거 어때요? 네, 내 표정이 시큰둥하여 보이자 그 주인은 또 다른 옷을 꺼내왔다. 이건 어떤가요? 아, 네. 나는 원피스나 정장을 사고 싶은데 주인은 자꾸 평상복을 꺼내온다. 나는 속으로 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권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혼자 열심히 골라보다 다른 매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른 가게에 가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비슷한 종류의 옷을 꺼내서 권했다.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다. 사장님은 왜 자꾸 이런 평상복 바지나 편안한 옷을 꺼내주세요? 지금 입고 오신 옷이 바지에 티를 입어서 비슷한 걸 찾아드린 겁니다. 아하, 나름 센스를 발휘하여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찾는 건 전혀 다른 종류였다. 옷 판매장에 가면 판매자의 반응은 항상 비슷했다. 내가 블라우스를 만지면 다른 블라우스 옷을 꺼내 설명한다. 원피스를 만지면 원피스를 꺼내 요즘 인기가 많은 모델을 알려준다. 치마를 만지면 각양각색의 치마들을 평가해준다. 하지만 내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다. 혹시 직업은 뭔가요? 혹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입을 옷을 찾나요? 어느 사람도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관심 있게 물어오지 않았다. 집에서 입을 옷을 찾는지 강의 혹은 동창 모임에 갈 채비를 하는지 내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옷을 구매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좀 더 친해지면서 자연스레 손님과 말을 트게 된다. 왠지 더 친숙해지고 좀 더 오래 옷을 권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견물생심이라고 이것저것 편하게 입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옷을 권할 때 이 옷이 당신에게 잘 어울립니다 라는 말도 좋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장소에서 있는지 그것을 꼭 물어보아라. 만약 이 옷이 잘 어울린다, 요즘 잘 나가는 디자인이다 라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보다 이 옷을 입고 강의장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남다를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했을 것이다. 옷가게 주인을 탓할 일이 아니다. 나도 초창기에 출판사 영업사원을 할 때가 생각난다. 그때 방문한 고객의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책꽂이에는 3가지 종류의 책이 있었는데 그중 2세트가 과학 동화였다. 그 집 아이가 과학을 좋아해서 이 엄마는 과학 동화를 또 사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과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을 배운다. 영역별로 골고루 읽혔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날 수학동화, 위인동화, 전래동화를 권하면서 과학동화는 나중에 사라고 했다.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는 전집을 사주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엄마를 위한 사명감에 불타 있었다. 결국 내 고집대로 책을 사야 한다고 권했다. 과학동화는 이미 2세트나 있으니 다른 영역부터 드리자고 말했다. 이것저것 다 살 형편이 안 되는 엄마는 생각해 보겠다라며 결정을 미루고 말았다. 아마 본인이 사고 싶은 책과 영업사원이 권하는 책이 달라 구매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고객이 생각해 보겠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 당신이 나를 설득 못 시켰으니 그냥 가주시라는 뜻이다. 이런 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후회한다. 그냥 과학동화 한 세트만 팔고 말걸. 아니면 과학동화를 같이 끼워 넣어서 권할 걸 그랬나 하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괜히 쓸데없는 것들과 묶음 판매하려다가 계약을 놓쳐버렸다. 후회했지만 이미 그 집을 나온 뒤라 때는 늦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판매 고수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준다. 고수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업 초보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 괜히 내 고집만 부리다가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고 돌아온다. 영업 초보들은 특징이 있다. 상대방의 생각을 내 페이스로 바꾸기 위해 고객을 자꾸 이기려고 한다. 자꾸 가르치려고 든다. 세일즈 기술이 없다 보니 고집스러운 자기만의 방법을 고수한다. 그게 옳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탓이다. 논리적인 화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고객을 설득하려 든다면 고객은 자기를 얕잡아 본다고 착각한다.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고객의 얼굴은 차가워진다. 풀었던 짐 보따리를 꾸리고 되돌아 나와야 한다. 실력이 형편없기로는 보험회사 다니는 내 후배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연금보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내는 돈에 비해 몇십 년 후에 돌려받는 돈의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판단 때문이다.
물론 내가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가입했을 것이다. 먹고 살기 바쁜데 나의 노후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듯한 돈이었다. 후배는 늘 종신연금을 넣으라고 타령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자서 속으로 생각했다. 보험 중에 종신이 가장 수당이 많으니 권하는 거겠지. 정신 바짝 차리고 대화해야겠다. 진짜 내 걱정을 하며 권하는 게 아니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권한다면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내가 무얼 제일 걱정하는지 말이다. 사실 난 암보험을 선호한다. 과거에 앓았던 병 때문이다. 식구들 보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모자란 것 같다. 병을 진단받고 난 후에 가장 걱정이었던 게 돈이었다.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서민에겐 만만치 않았다. 다행히 예전보다 요즘은 나라의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형편만 된다면 더 가입하고 싶다. 이게 나의 속마음이다.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면 받기 싫은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이 전화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짐작이 가기 때문이다. 영업하는 나도 고객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대답이 돌아왔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빨리 알아채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상대가 하는 말의 의도를 잘 분석해 보자. 분석이 잘 안 될 때 지레짐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나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상대를 파악하는 건 100% 계약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누구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싶은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상대의 생각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다. 마음을 열게 하는 속마음을 꺼내보자. 아스팔트 위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봐야 싹은 트지 않는다. 엉뚱한 정성으로 시간과 에너지만 허비한다. 상담에 실패했다고 상품 연구만 하지 마라. 그럴수록 더 실패만 한다. 진짜 연구는 마음 연구이다. 고객 입장이 되면 누구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속하는 중이다. 단속을 해제해야 한다. 고객이 80% 말하게 하라. 친한 사람과 얘기 나눌 때 듣는 편인가 아니면 말하는 편인가? 대부분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즐긴다. 오늘 6년 넘도록 못 만난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3시간이나 지난 후에도 못내 아쉬워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고야 겨우 헤어졌다. 누구 한 사람이 바쁘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정까지 수다를 떨어도 모자랄 판이었다. 나는 3사람이 모이면 거의 듣는 편에 속한다. 신나서 얘기할 때 남의 얘기를 끊어버리긴 쉽지 않다. 영업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 말을 쉽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날은 이야기가 잘 풀린다. 내 앞에 앉아있는 고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쫑긋이 듣고 있다. 내 얘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더 열을 올리며 설명하게 된다. 오늘은 제품을 팔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클로징을 밀어붙여 본다. 고객은 150만 원어치나 되는 책을 살까 말까 순간 망설인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제를 받아낼 때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오늘은 한 건 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 차로 돌아왔다. 그 행복함도 잠시뿐이었다. 언니, 그 책들 보류 좀 해주세요.
내가 무엇에 홀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새 마음이 변했지? 전화로 아무리 설득해 봐도 막무가내다. 취소해야만 한다. 취소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터라 어이없었다. 하지만 결정을 받아줘야 했다. 초보 때는 몰랐지만 원인은 한 가지다. 제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완전히 들지 않은 상태에서 클로징을 한 탓이다. 계약 취소가 나온 경우를 가만히 떠올려 보라. 영업자가 좋다고 사라고 말하는 것보다 고객이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하니 갖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고객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게 할까? 그건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고객에게 말을 시켜보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게 있다. 고객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상품 이야기를 하지 말기를 권한다. 내가 초창기 영업 시절에 거절과 취소가 많았던 이유는 대부분 상품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자동차 전시장에 방문할 일이 있었다. 낚시하러 간다고 나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사거리 코너를 돌면서 어찌 된 영문인지 정면 충돌을 했다고 한다. 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폐차를 해야 했다. 하는 수 없이 몇 군데 자동차를 구경하러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곳저곳의 전시장을 둘러보러 가면 항상 말끔하게 잘 차려입은 영업사원이 나를 맞아준다. 대부분 어떤 종류의 차를 보러 왔는지 물어본다. 보고 싶은 차종을 말하면 영업사원은 곧바로 그 차종을 보여주면서 차에 관해 설명해준다. 그리고 앉혀놓고는 상품 설명을 상세하게 해준다. 아, 네, 그렇군요. 좀 더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나온다. 돌아서 나오면 아까 그 영업자를 까맣게 잊어버린다. 차만 기억하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은 없었고 차를 팔 생각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는 왜 차를 바꾸려고 하는지 내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 다음 날 그 차종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엔 다른 지점을 방문했다. 역시 이곳도 차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명함 한 장만 받아왔다. 상품을 팔려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부터 사야 한다. 상품을 고르는 건 이성적인 판단이고 상품을 사려고 마음먹는 건 감성적인 판단이다. 사람들은 기왕이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사고 싶어 한다. 만약에 그 영업사원이 나에게 차를 설명하지 말고 왜 차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나는 아마 우리 남편이 죽을 뻔했던 사고 상황을 흥분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차의 앞부분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들었다면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떠들었을 것이다. 고객은 영업 직원에게서 관심을 받길 원하는 것이다. 영업 계약이 잘 나올 때가 있다. 그런 날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때였다. 책 사업 20년을 한 후 중고책 창업 교육을 시작했다. 6년이 지난 지금 참으로 많은 사람을 배출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들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어떤 사연으로 나를 찾아왔을까? 뭐 하던 사람일까?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할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궁금하다. 그렇다 보니 나는 참으로 많은 대화를 하게 된다. 남의 사연을 들어주고 알아가는 게 재미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게 있어야 도와줄 것도 생긴다. 개인 면담이든 단체 세미나든지 간에 서로 소통을 하며 알아가는 단계를 많이 가진다.
몇 달 전 직장 다니는 남자분이 부인과 함께 면담을 왔다. 중고책 창업 카페에 글을 읽다 보니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이 일이 어떤 것인지 나는 설명부터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하기에 많은 질문을 해봤다. 평범한 직장 월급만으로는 한 달 살기가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었다. 자녀들은 자꾸 커가는데 해주고 싶은 것도 다 못해준다고 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기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영업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직장인이다. 뭘 믿고 여기까지 날 찾아왔는지 물어봤다. 카페의 후기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모두 직장인이나 주부들을 성공시키는 걸 보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왜 배우고 싶은지, 어떤 이유로 하고 싶은지도 물어봤다. 상대방의 속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상담하지 않는다. 3시간 가까이 충분한 면담 컨설팅을 했다. 시스템대로 잘할 수 있는지 확답을 받은 후에야 수강 등록을 받아주었다. 병원에 가도 상담 후 치료 처방을 해준다. 영업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소하게 아플 때 자주 가는 내과 병원이 한 곳 있다. 이 선생님은 나와 잘 통하는 것 같았다. 진료 상담을 하러 갈 때마다 이것저것 상세하게 물어보신다. 표정도 온화하고 따뜻해 보여서 더 푸근하고 정겹다. 환자로 앉아있는 나의 말을 정성스럽게 들어주신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면 나의 마음이 든든해진다. 정말 웃기지 않는가? 의사 선생님은 그저 내가 어디 아픈지 물어본 것뿐인데 말이다. 환자를 진료하려면 당연한 절차다. 환자가 얘기하는 걸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준다. 그리곤 몇 마디 더 물어보고 처방을 내려준다. 환자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고마워한다. 말을 잘 들어줬을 뿐인데 고맙게 생각한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니 좀 더 믿음직하다. 정말 나를 위해 정성을 다 쏟아준 듯하여 마음이 푸근해진다. 영업 원리도 똑같다. 누구나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기 할 말만 하는 영업자를 싫어한다. 상품 설명만 열심히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고객도 당연히 그 상품에 관심을 내보이지 않는다. 상대가 내 앞에 앉아 있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질 좋은 대화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상대는 영업자의 속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너 나에게 물건 팔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거절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 고객하고 상담 약속이 잡혀 있는가? 고객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다고? 그럼 이것 한 가지만 되뇌고 가자. 고객에게 80% 말을 하게 하자. 상담 베테랑이 아닌 다음에야 상당히 힘들 것이다. 나의 말이 길어지는 걸 감지하는 순간 혀를 꽉 깨물어 보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다시 말을 걸어주자.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객의 닫힌 문은 열릴 것이다. 첫 만남 순간부터 어색함 없이 리드하라.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어색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 한 사람이 아닌 서너 명이나 모르는 사람이 단체 속에 끼어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소외된 듯하고 끼어들자니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낯선 자리에서 왠지 저 사람 옆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걸 발견한다. 맞다.
바로 웃는 얼굴로 크게 호탕하게 말하는 사람 옆이다. 예전에 남이섬에 단체로 야외 수업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워낙 배움을 좋아하는 터라 낯선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는 아는 하고 옆에 앉아서 짝꿍이라도 하지만 야외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다. 그때 유독 끌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지금도 그 여자분의 웃는 얼굴만 뇌리에 남아있다. 낯선 자리가 어색해도 늘 생긋거리며 미소 짓고 있었고 입술의 양옆 두 꼬리는 항상 올라가 있었다. 웃고 있는 표정이 좋아서인지 그 사람 옆에 유독 사람들이 모였다. 나도 웃는 표정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었다. 볼펜과 마커를 물고 있다가 그대로 빼낸 상태로 웃는 얼굴 사진을 찍기를 4년 넘게 매일 했다. 어느 날 고향 친구들과 중국 장가게라는 곳에 여행을 가게 되었다. 사진 담당이었던 친구가 여행 내내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 선호가,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입을 벌리고 찍니? 그때도 난 매일 의식적으로 웃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24시간. 어머, 대표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사진이나 유튜브보다 실물이 훨씬 더 나은데요? 이 말을 들으면 빈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다. 예전에는 무뚝뚝하고 화난 듯한 표정이어서 혹시 어디 아프니?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항상 이런 말을 들었던 나였다. 낯선 자리에서 내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을 하면 나의 지인들은 수긍할 것이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무표정할 때는 말 걸기조차 어렵고 쌀쌀해 보이기 마련이다. 미인이 아닌 나는 더욱 그러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땐 일단 입 근육 운동부터 해야 한다. 웃는 얼굴로 다가갔다면 그 다음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적어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첫 대화부터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가정 방문을 하는 영업이든 커피숍이나 사업장 방문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 필요한 것이 첫 대화에서 무조건 예스 3번을 이끌어 놓고 시작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대화는 방향을 잃고 빙빙 겉돌게 된다. 중요한 3마디의 대화는 첫 만남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다.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렇다. 예전에 어느 사람에게서 헌 책을 팔고 새 책을 집안에 들여놓고자 상담 전화가 왔다. 그 집 아이는 7살이었으며 모두 한 출판사 전집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2달 후 이사 예정이라고 했다. 사는 집은 이미 매매가 된 상황이었고 이사 가는 곳은 전세로 간다고 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책들을 물갈이하고 싶어 했다. 우리 영업자들은 다 안다. 이런다고 고객이 방문 상담 후 내가 하는 이야기에 모두 수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 비싼 책들을 중고로 덥석 내어주거나 새 책을 곧바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부터 예스라는 대답을 3번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요, 전 아침을 거르는 타입입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꽤 춥네요. 아, 그래요? 아직 전 밖을 안 나가봐서요. 평일이라 남편은 출근하셨겠네요. 아니요, 야간 근무라 지금 자고 있어요. 모두 노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는 대화다.
첫 대화에서 노를 대답한 고객은 부정적인 마음이 알게 모르게 쌓이게 마련이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자연스럽게 아무에게서나 예스라는 말을 끌어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되죠? 네. 아이가 7살이라고 했었나요? 네. 2달 후에 이사 간다고 하셨죠? 아, 네. 헌책 빼고 새 책으로 채워서 가고 싶다고 했었죠? 네. 예스 3번의 화술은 내가 이미 파악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만들면 된다. 처음 만나는 상황이거나 오래간만에 만나는 고객이나 지인일 때 유용한 화술이다. 수강생들이 현장으로 약속 잡아 나갈 때는 반드시 멘트를 점검해주고 내보낸다. 전화로 롤플레잉을 시켜보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대화는 일일이 피드백으로 도와주고 있다. 첫 대면에서 고객은 이미 이 사람과 거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단정을 짓게 된다. 그만큼 첫 대화가 중요하다. 이미지가 아무리 좋고 전문가다워 보여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보기 좋게 퇴짜를 당하기 일쑤다. 고객을 끌고 가지 못하면 영원히 을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 2017년부터 컨설팅을 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온다. 예전에 정수기 관리하는 40대 주부가 내 수강생이 되었다. 이분은 갑의 영업, 을의 영업 이야기를 나눌 때 거의 하소연을 하다시피 했다. 정수기 관리를 들어가면 고객들이 고급스러운 대우를 받기를 원하며 행동한다고 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보았다. 정수기 업체 이름이 S땡, L땡, 웅땡 정수기처럼 모두 대기업 간판이다 보니 월 3만 원대 렌탈료를 내면서 대우는 깍듯이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말하는 투가 부하 직원을 다루듯 하대를 한다며 멘탈이 상당히 나가 있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짧고 굵게 한 가지만 알려주며 녹음본도 주고 돌려보냈다. 그건 바로 현관 입구에 들어서면서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예스 3번 끌어내는 대화법이었다. 대표님, 감사해요. 그 말들을 써먹었더니 진짜로 고객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상황은 모두 나를 위한 설계로 움직이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영업이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것뿐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으면 실력 있는 사람으로 개조시키면 간단하다. 그래서 영업을 하러 갈 게 아니라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첫 만남부터 패배자의 길을 걷는 영업인들이 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대화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 횡설수설하며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어제 TV 드라마 이야기부터 본인이 자동차 사고 난 이야기 등 사회적 이슈나 개인적인 이슈까지 두서없이 꺼내놓는다. 쓸모없는 이야기만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런 넋두리를 하다 보면 영업자 자신조차 헷갈리기 시작한다. 본론은 도대체 언제 꺼낼까 하고 속으로 마음 졸이고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은 생각과 함께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언니야, 언니도 이 건강식품 한번 해봐. 사장님, 자영업자들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연금이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누구나 본인의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내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은 이미 그때 그 상황 속에 현장에 가 있다. 하나라도 더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에 목소리는 커지고
말은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때 행여나 상대가 내 말을 자르면 그 대화 자리는 재미없어지게 되고 만다. 처음 만나는 순간에는 고객의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라. 전화 통화에서 알아낸 정보로 근황을 질문하라.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웃는 얼굴로 어색함을 없애야 한다. 고객에게 제품 정보를 알려주거나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 또한 어떤 특정 제품을 강요하거나 밀어붙이려 만나면 큰 낭패를 당한다. 모든 상담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말에 가장 동조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람은 끌리게 마련이다. 대화를 던지고 그 다음에는 받을 준비를 해라. 첫 만남에서 대화를 주도하기란 생각보다 쉽다.